역시 전국의 핵심은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까지도 가려버리는 강력한 국민의당 제보 의혹 조작 사건. 그래 지금 오늘 나온 두 가지는 지금 현재까지는 이유미를 안철수 최측근 소속의 로펌이 변호하고 있다. 이게 첫 번째고요. 하나 더는 그 이준서 최고위원이 박지원 당시 선대위원장 당대표에게 보고했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이유미에서 이준서로 넘어가는 과정, 이준서에서 지금 이용주로 넘어가는 과정까지는 왔어요. 예. 그 사실 이용주가 진실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아요. 예. 이용주는 자기가 결백해지려고 그러면 자기가 했던 말들 다 증명하면 돼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더 윗선이 누구냐가 우리가 그렇죠. 관심사였는데 예. 한쪽은 안철수 연관성과 한쪽은 박지원 연관성이 둘 다 튀어나온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런데 이 이준서가 저는 궁금한 게요. 이준서가 갖고 있는 최고위원 위치가 있잖아요. 이 최고위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당대표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당대표가 그걸 뭐 안 볼까요? 뭐 다른 폰, 제 세컨 폰 이런 거에 대한 변명이 나오더라고요. 그 전화기는 내가 갖고 있지도 않았다 이렇게 하고 이런 불가능한 식인데 얘기인데. 그러니까 잃어버렸다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 폰을. 그래서 박지원 씨. 일단 지금 안철수 최측근 소속의 로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안철수의 최측근 인사 변호사 이름이 송강이라는 사람이에요. 송강. 그리고 차현일 변호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법률사무소에. 둘이 동업하는 것 같아요. 차현일하고 송강 변호사가. 이 두 사람이 다른 큰 로펌에 있다가 두 사람이 의기투합해가지고 사무실 하나 낸 거예요. 그렇죠. 독립한 거죠. 근데 송강 씨는 지금 30대 초반의 젊은 변호사고요. 안철수의 정책 비서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뭐 수행비서 역할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네, 대선 기간 내내 안철수의 거의 최측근이라고 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게 정책팀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이 조작 사건은. 당의 캠프의 특성상 캠프에 지휘를 하는 사람이 이거를 허락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국회의원을 뻘로 한 게 아니고 박지원이 뻘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보가 수백 건이 국회의원들한테 들어오죠. 그럼 국회의원들이 그걸 그대로 믿을까요? 거의 90%는 안 믿습니다. 본인들이 확인을 직접 하지 않고는 안 믿어요. 그런데 그렇게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게 선거를 뒤집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 소속 당이었던 대통령 후보를 지금 죽이려고 해. 그런데 이게 정책실에서도 모르고 대통령 후보가 모른다고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송강이나 차현일 이쪽에서 지금 이거를 변로를 맡은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의혹이 봐요. 있죠. 송강은 안철수의 최측근이잖아요. 송강이라고 하는 변호사가, 그 젊은 변호사가. 이 사람은 지금 국민의당 내에 여러 가지로 깊숙이 관련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요. 예. 출마도 했고 국민의당 법률행정본부장도 맡고 있고 최근에 이제 문자 폭탄 TF라고 하는 국민의당에 관련된 소송도 맡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이유미하고 전국 청년위원회에서 같이 활동도 했어요. 맞아요. 이 사람이 지금 안철수 최측근이란 말이야. 이 변호사도 혹시 공범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공범일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 이게 문제가 됐을 때 법률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고 범죄 자문을 했을 테고 정책실에. 그러니까 이게 다 알고 있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그런 얘기인데 송강이라고 하는 변호사가 안철수의 최측근인데 만약에요. 이유미가 독단적으로 하는 행동이라고 하면 안철수 입장에서는 송강 이유미 변호를 맡는 거를 하지 말라고 했을 거예요. 당연히 관련이 그렇죠. 없다면. 또 오해받으니까. 네. 예. 그런데 그거를 변론을 맡아. 지금 이 사람 이유미뿐만 아니라 이준석까지도 지금 아까 송강에 가장 같이 사무실 내고 있다는 차현일한테 두 사람 다 사건을 지금 변호사로 맡겼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그러네요. 어떤 상황에서만 이게 가능할까요? 안철수가 그 사건을 알고 있고 어떤 책임이 있는 상황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비슷한 사례가 얼마 전에부터 벌어졌잖아요. 우리 박근혜 변호인단이 최순실과 정유라까지 같이 맡아가는. 이거 좀 뭔가 냄새가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져요. 전혀 관련이 없다면 아까 그 시민님 말씀처럼 오해받기 싫어서라도 그걸 맡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아까 그 이유미의 그 카톡의 메시지 중에 뭐 책임을 지려하지 않는다 뭐 등등의 그런 게 있잖아요. 이걸 유추 해석해 보면 당연히 맡아주셔야죠. 지금 그런 것들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지 않으면 이건 변호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준서 또한 안철수 측근이고 지금 송강이나 차현일도 안철수 측근이고 이유미도 측근이고 안철수만 몰랐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예. 아니 그러니까 정책실의 핵심 인물이 송강이었다면 이건 굉장히 최고위원까지 보고가 됐고 이게 검증이 다 됐을 건데
이 검증을 통해서 어쨌든 이게 이제 모략 아닙니까? 모략을 조작 또는 기획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니까요. 이게 지금 경찰이 이거를 아마 아무리 안철수가 빠져나가려고 하더라도 빠져나갈 수가 없게 될 겁니다. 그게 정치적 메커니즘이 지금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이 사건이 일파만파 아마 국민의당이 해체될 수준까지 갈 것이다. 예측하는 게 그런 건데. 아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면 해체하겠다라고 그 공식적으로 발언까지 근데 했는데요. 그거는 반대로 해석해야죠. 절대 당 차원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겠다는 의지일 그렇죠. 수밖에 네, 없죠. 의지의 표현. 어. 니들 다 입 다물어 이렇게. 그런데 저는 한 가지 깜짝깜짝 놀라면서 나는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우울증 덕이 화병이 생기려고 그러는 게 상상만 해도 놀라워요. 만약에 이 공작이 대대적인 성공을 거둬서 안철수가 대통령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비비케 사건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용주가 법무부 장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건 아닐 거야. 어쨌든 그런데 저는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당내 관계자하고 좀 통화를 한번 해봤는데 당의 안철수 축출 세력들이 있고요. 근데 왜 갑자기 당 내에서 이게 불거졌느냐? 이게 굉장히 지금 저는 불안한 게 뭐냐면 솔직히 말하면 지금 사당 체제가 굉장히 좋습니다. 문재인 정부 성공에도 좋고요. 향후의 선거에도 굉장히 좋은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당내에서 국민의당을 해체하고 일부는 민주당으로 들어가고 일부는 바른정당으로 가려고 하는 세력이 보인다. 이런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대로 가면 광주에서 지방선거 박살납니다. 그럼 그 이후에 존립 자체가 흔들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공천을 할 거냐? 얘 지금 물음표가 던져 있는 겁니다. 국민의당에서는. 그리고 더 크게 한번 볼까요? 지금 양당 체제를 완고하게 바라는 자본과 기득권 세력들이 어떻게 하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을 깨서 바른정당은 자유한국당으로 가게 하고 국민의당은 민주당으로 가게 해서 양당 체제로 가야 다음 정권에서 한번 쌓아볼 만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중간 지점에서 있는 한 자유한국당이 새누리당 계열의 자유한국당이 다음 정권에 요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판을 흔들려는 음모 세력들이 지금 국민의당에서 깊게 관여하고 있다라는 것이 포착되고 있고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요 부분을 우리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장기 집권을 꿈꾸는 민주 진보 세력들의 장기 집권을 꿈꾸는 세력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깊게 봐야 하고 그래서 국민의당 너네 해체하고 민주당으로 들어와라 이런 개 같은 소리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요. 그다음에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자꾸 깨져가지고 양당 체제로 다시 또 회귀해버리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기를 바라는 세력들이 누구 세력인지를 색출해내는 예, 굉장히 이런 지금 정치적 메커니즘이 어렵게 복잡하게 작동되는 게 지금 국민의당 내부의 증거 조작 사건의 빌미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것도 깊게 좀 봐야 된다. 네,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 이야기를 먼저 꺼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지금 터져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한 걸 정리한 뒤에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그걸 설명해 줄 수 있는 그 시점은 저는 아닌 거라고 보고 굳이 이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국민의당 스스로가 지금 최근에 어떤 분위기를 보면 그 안철수 축출, 박지원 축출 이런 것들이 흐름이 있는 건 사실인데 그거는 나중에 이제 다룰 수밖에 없는 이야기고 문제는 현재 이유미 단독 범행이냐 첫 번째 이거는 이제 국민의당이 만들고 싶어하는 프레임이고요. 나머지 국민의당이 이게 당이라는 게 사실은 후보가 몰랐더라도 당 대표가 몰랐더라도 최고위원급까지 올라갔다고 하면 사실은 당 차원에서 개입한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가장 핵심 고리가 누구냐면 이용주예요. 이용주가 원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작 사건에 가담했다고 하면 당이 관여한 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준서도 자기 스스로는 나 그 사건 몰랐다고 계속 부정하는 거고요. 이용주도 부정하는 겁니다. 두 사람 최고위원 한 사람은 공명선거 출신 단장 당의 공식 기구에 꽤 중요한 인물들이 개입해서 알고도 그 짓을 했다면 그러니까 이미 사실은 정황적으로는 알고 있었을 거라는 것이 드러나 있는 상황대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지금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핵심 고리들은 거기에 대해서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하고 있고요. 나머지 국민의당이 만들고 싶어하는 프레임이 있고 그거는 이제 나중에 다룰 수밖에 없는 이야기고 문제는 현재 이유미 단독 범행이냐 첫 번째 이거는 이제 국민의당이 만들고 싶어하는 프레임이고요.
왜냐하면 당이 지금 완전 풍비박산, 당이 없어지는 존립위기에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막으려고 하고 있는 거고, 한쪽에서는 이왕 이렇게 된 거 어차피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버텨봐야 이 당은 끝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차라리 공중변에 시키자라고 덤비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박지원과 안철수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오늘 나온 여러 가지 증거들이 박지원 연관 최소한 알았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 첫 번째 하나가 있고, 아까 말한 그 변호사들과 그 인맥상으로 보면은 안철수도 인재했을 가능성, 이렇게 되면 이제 정치권은 우리가 상상도 하기 없는, 지금 폭탄의 지금 심지가 사실은 거의 다 타들어간 상태라고 저는 보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러니까 제가 염려한 게 그거예요. 아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던 건 뭐냐면, 지금 이게 아무리 안철수가 아니다, 뭐 이준서가 아니다, 이용주가 모른다, 이게 안 먹힌다니까. 왜 그러냐면 사법 마피아들이 이 사건을 굉장히 깊게 강력하게 수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안철수가 나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법 마피아들이 국민의당을 깊게 수사할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깊게 수사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어차피 이 사건을 최고 지도부가 알았든 몰랐든 국민의당은 존립이 흔들려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우리는 지금 프레임에 이용주가 뭐 알았니 어쩌니, 이준서가 알았니 어쩌니, 이게 지금 말려 있는데요. 실제로 그렇지 않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 검찰이 알아서 깊게 조사를 할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알았다는 것이 밝혀질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제 국민의당이 깨지고 있는 과정이 과정인 거예요 지금. 지금 지방의회 어떤 의원분 한 분이 탈당을 선언하면서 이제 이게 시작하죠. 와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이제 계속 뛰어내릴 거라고 보면은 그냥 자기들이 셀프로 정기 개편해주고 있는 그런 느낌에 좀 가깝고, 이제 시작일 거라고 보고. 이거 새누리당도 하기 힘든 모략을 지금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사건이고요. 2017년에 대한민국에서 이 새정치를 하고 전라도를 중심으로 한 이 정당에서 이 모략이 나왔다는 건, 이게 알았든 몰랐든 안철수하고 박지원은 정치 생명 끝나는 겁니다. 사회 떠나야 돼요. 안타깝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듣는 소문에 의하면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도 알았다고 해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내부에서는 좀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국민의당을 풍지박살 만들어 보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다. 일파만파 커질 거고 예. 존립이 어려울 겁니다 아마. 사람들이 좀 자극적인 걸 원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인데, 조작 사건이 이루어진 건 맞고요. 그들 말처럼 일개 당원도 아닌, 사실은 당원도 아닌 당직자의 그 농간을 몰랐다고 해도 그냥 모질이 정당인 거고, 주요 당직자들이 이걸 알면서도 계속 가자고 했다고 그러면 진짜 이 사람들은 정말 쓰레기인 거고, 어찌됐건 저 국민의당은 이번 사건으로 그냥 끝났다라고 보는데, 어느 선까지 알고 있었느냐가 이제 그 주요 그룹들 중에 핵심 중에 박지원과 안철수 둘 다 의심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이쪽 분들은 알고 있었을 거 하는 개연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제가 어제 나간 방송에서 안철수 씨가 문재인 후보에게 던지던 질문을 계속 보면 이 사람은 이거를 답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때 그 방송 들어보셨죠? 3번을 계속 틀어주시던데.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안철수는 이거를 실제로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뭔가 도구로 활용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대선 토론에서. 셀프 답을 하면서. 예. 예.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의 답을 듣지 않고 다른 화제를 바꾸면서 그것만 툭 던지고 갔다고. 그때 제가 느끼는 그런 느낌은 이게 확신이 없구나. 저는 그런 느낌까지는 받았다는 거예요. 안철수가 확신이 없구나. 그게 던지고 나서 그게 이슈화 될까 봐서라도 그냥 빨리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런 느낌이었었고, 어쨌건 이게 이제 주말 지나면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향후에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올 텐데 이유미와 이준서와 지금 이제 아마 이용주까지가 참고인 비슷하게 처음에 시작해서 조사를 받게 될 거라고 저는 보이는데, 그리고 나서 그게 어느 정도 위선으로 향할지에 대한 그거 수사 결과들은 우리 방송 이후에도 계속 나올 거라고 보고, 이런 걸 멘붕이라고 하죠. 그런 분들 있죠.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 당으로 건너가신 몇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그렇게 사니? 재수가 없어도 그렇게 없니? 중요 당직을 맡고 계시는 이현주 씨도 있잖아요. 그분 어떻게 해? 이현주와 이 박영선의 차이 같은 거 아닐까요? 그런가요? 판을 잘 읽어. 아, 내가 살아남을 곳이 어떤 곳인가. 정말 아이고 우리 연주 언니 어쩔까 이거. 그러니까 지금 그 국민의당 무슨 뭐 최고위원 회의나 무슨 회의하잖아요. 예. 이현주 그렇게 어두운 표정은 처음 봤어요. 맞아요. 정치적 장래가 굉장히 어두워 보이더라고. 발언도 예, 풀이 죽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안철수 최측근 변호사들 이유미 변론 맡아. 왜? 자, 박지원
대표에게 이준석 그 상황 보고해. 박지원 못 들었다. 왜? 송강 이유미 변호를 맡는 거를 하지 말라고 했을 거예요. 당연히 관련이 그렇죠. 없다면. 또 오해받으니까. 네. 예. 그런데 그거를 변론을 맡아. 지금 이 사람 이유미뿐만 아니라 이준석까지도 지금 아까 송강에 가장 같이 사무실 내고 있다는 차현일한테 두 사람 다 사건을 지금 변호사로 맡겼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그러네요. 어떤 상황에서만 이게 가능할까요? 안철수가 그 사건을 알고 있고 어떤 책임이 있는 상황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비슷한 사례가 얼마 전에부터 벌어졌잖아요. 우리 박근혜 변호인단이 최순실과 정유라까지 같이 맡아가는. 이거 좀 뭔가 냄새가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져요. 전혀 관련이 없다면 아까 그 시민님 말씀처럼 오해받기 싫어서라도 그걸 맡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아까 그 이유미의 그 카톡의 메시지 중에 뭐 책임을 지려하지 않는다 뭐 등등의 그런 게 있잖아요. 이걸 유추 해석해 보면 당연히 맡아 주셔야죠. 지금 그런 것들이 우리가 했다는 거 하는데요. 네, 대선 기간 내내 안철수의 거의 최측근이라고 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게 정책팀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이 조작 사건은. 당의 캠프의 특성상 캠프에 지휘를 하는 사람이 이거를 허락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국회의원을 뻘로 한 게 아니고 박지원이 뻘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보가 수백 건이 국회의원들한테 들어오죠. 그럼 국회의원들이 그걸 그대로 믿을까요? 거의 90%는 안 믿습니다. 본인들이 확인을 직접 하지 않고는 안 믿어요. 그런데 그렇게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게 선거를 뒤집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 소속 당이었던 대통령 후보를 지금 죽이려고 해. 그런데 이게 정책실에서도 모르고 대통령 후보가 모른다고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고위원 위치가 있잖아요. 이 최고위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당대표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당대표가 그걸 뭐 안 볼까요? 뭐 다른 폰, 제 세컨폰 이런 거에 대한 변명이 나오더라고요. 그 전화기는 내가 갖고 있지도 않았다 이렇게 하고 이런 불가능한 식인데 얘긴데. 그러니까 잃어버렸다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 폰을. 그래서 박지원 씨. 일단 지금 안철수 최측근 소속의 로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안철수의 최측근 인사 변호사 이름이 송강이라는 사람이에요. 송강. 그리고 차현일 변호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법률사무소에. 둘이 동업하는 것 같아요. 차현일하고 송강 변호사가. 이 두 사람이 다른 큰 로펌에 있다가 두 사람이 의기투합해가지고 사무실 하나 낸 거예요. 그렇죠. 독립한 거죠. 근데 송강 씨는 지금 30대 초반의 젊은 변호사고요. 안철수의 정책 비서이기도 했습니다. 그다음 사실 뭐 설명해 수행비서 역할까지 송강이나 차현일 이쪽에서 지금 이거를 변로를 맡은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의혹이 봐요. 있죠. 송강은 안철수의 최측근이잖아요. 송강이라고 하는 변호사가 그 젊은 변호사가 이 사람은 지금 국민의당 내에 여러 가지로 깊숙이 관련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요. 예. 출마도 했고 국민의당 법률 행정본부장도 맡고 있고 최근에 이제 문자 폭탄 TF라고 하는 국민의당에 관련된 소송도 맡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이유미하고 전국 청년위원회에서 같이 활동도 했어요. 맞아요. 이 사람이 지금 안철수 최측근이란 말이야. 이 변호사도 혹시 공범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공범일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 이게 문제가 됐을 때 법률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고 법률 자문을 했을 테고 정책실에. 그러니까 이게 다 알고 있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그런 얘기인데 송강이라고 하는 변호사가 안철수의 최측근인데 만약에요. 이유미가 독단적으로 하는 행동이라고 하면 안철수 입장에서는 역시 전국의 핵심은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까지도 가려버리는 강력한 국민의당 제보 의혹 조작 사건. 그래 지금 오늘 나온 두 가지는 지금 현재까지는 이유미를 안철수 최측근 소속의 로펌이 변호하고 있다. 이게 첫 번째고요. 하나 더는 그 이준석 최고위원이 박지원 당시 선대위원장 당대표에게 보고했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이유미에서 이준서로 넘어가는 과정, 이준서에서 지금 이용주로 넘어가는 과정까지는 왔어요. 예. 그 사실 이용주가 진실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아요. 예. 이용주는 자기가 결백해지려고 그러면 자기가 했던 말들 다 증명하면 돼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더 윗선이 누구냐가 우리가 그렇죠. 관심사였는데 예. 한쪽은 안철수 연관성과 한쪽은 박지원 연관성이 둘 다 튀어나온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런데 이 이준서가 저는 궁금한 게요. 이준서가 갖고 있는